안녕하세요. 한국 IBM 정보관리사업부의 조가원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시대에서 그중에서 어떻게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까를 고민해보는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첫 번째 세션으로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젠다는 간단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국 IBM이 지원해드리는 기술 영역, 가디언과 가디언 인크립션 엑스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및 결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44배 이상의 데이터들이 폭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시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들은 이런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많은 CIO나 CEO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업무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담당자분들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업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IO나 CEO분들 중에서는 데이터들의 분석이나 이런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들에 대해서 더 향상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보면 통신 고객들은 어떻게 우리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고요. 또 카드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들이 사기로 청구된 데이터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데이터에 있다는 거고요. 이 빅데이터 시대의 기업의 차별화 요소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에 기반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까가 기업의 차별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모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중요한 시점이 왔지만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품질 관리가 어렵고요. 그 와중에도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이슈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잘 보존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들을 추출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데이터의 양들은 폭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데이터들을 영구 저장하고 있고 그런 영구 저장하는 데이터의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 IBM에서는 데이터 관리 위해서 단순하게 핀포인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큰 전략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거버넌스란 무엇이냐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여러 기반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기업이 원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오늘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서 데이터의 관리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아까 처음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거버넌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소개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첫 시간으로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보안 역량에 있어서도 좀 전에 저희들이 거버넌스 솔루션, 그러니까 전략의 입장으로 접근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에 있어서도 단단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레임워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1월 세션에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IBM의 보안 철학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 오늘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는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데이터의 보안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유출 방지나 암호화, 또 라이프사이클 관리, 그리고 권한 관리, 마스킹,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 영역들에 대해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모니터링과 보호, 마스킹, 암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데이터 보안보다는 이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시던 것들이 네트워크 보안이었어요.
방화벽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침입을 탐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던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웹방화벽들을 세우고 애플리케이션 중에 취약점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영역에서의 보안인데요. 그 이전에는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보안만 강조가 되어 왔다면 이제 저희들이 빅데이터 시대에 이르러서 데이터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도 어떻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데이터들을 유출 방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있는 주요 데이터들을 암호화할 수 있을까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보안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우리 시스템 내에 민감한 데이터들인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식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데이터들 내에서 운영 데이터 환경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된다던가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에 대한 취약성들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문서 데이터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들이 전사 시스템 내에 보면 뭐 첨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스캔 파일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 안에 있는 개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변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또 비운영 환경 내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 실제 운영 환경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지만 비운영 환경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암호화시켰을 때 성능 부하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굳이 암호화할 필요 없이 그 데이터들을 가상의 데이터들로 변환하는 이런 마스킹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보안 영역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 중에서는 이런 식별 부분이나 모니터링 부분들을 담당하는 가디엄 그리고 암호화 영역에 있어서 인크립션 엑스퍼트 2가지 영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디엄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디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대표적인 이제 접근 모니터링과 이제 통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좀 전에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버넌스는 사실 보안 영역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늘 거버넌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보안 영역으로 바로 진행을 해왔는데 거버넌스 핵심 영역으로 보시면 첫 번째 품질 관리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데이터의 관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품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이슈가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 수명 주기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부분이 있고 또 보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부분이 있는데요. 가디엄 이 중에서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감사 영역들을 담당하는 이런 대표적인 모니터링 솔루션, DB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디엄에 대한 컬렉터라는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DBMS 서버 내에 설치가 되는 에스텝이라는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일단 DBMS의 로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DBMS에서 사용되는 로그 내역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오딧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DBMS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성능이 저하되게 되고 성능이 저하되게 되면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면 주식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식 DBMS가 늦다라고 하면 주식 체결이 주문이 점점 늦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DBMS의 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통해 로깅하고 그 내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레포팅들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DBMS 로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PU 오버헤드가 평균 5% 이내를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세한 내역들은 좀 뒤 장표에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컬렉터 장비와 에스텝은 DBMS의 부하를
거의 주지 않는 이제 최소한의 성능 부하를 주는 솔루션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용 DBMS들을 거의 모두 커버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웹 환경, 미들웨어 환경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DB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디엄은 데이터 보안을 위한 전 영역의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영역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오디시나 또 그 정책들을 판단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악성 코드들이나 혹은 민감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여러 보안 영역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수립하실 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사 시스템 내에 보면 한 개의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ERP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사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MES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해외 여러 가지 지사 시스템들도 중앙 관리가 가능한 이런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로깅하고 모니터링하는 영역들은 사실 굉장히 수시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 사람들, 그게 보안 담당자일 수도 있고요. 또한 CEO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로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리포팅 영역에 있어서 편리하게 웹 GUI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에 대한 메뉴에 대한 한글화를 통해서 손쉽게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디엄에 대한 특징을 저희들이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 측면, 그리고 변경 제어 솔루션, 취약성 관리, 사기 방지 솔루션, 유출 방지 영역으로 저희들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사용자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서버 정보, 그리고 DBMS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어플라이언스 내에 DBMS의 형식으로 다 로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로깅한 내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로깅한 정보들이 단순히 모니터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조회한다. 나의 신용카드 내역들을 조회한다라고 하면 몇십 개의 조회 이력들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들어와서 100만 건의 사용자들 카드 내역들을 조회한다. 라고 했으면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트랜잭션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둔 그런 임계값을 넘어서는 어떤 트랜잭션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로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기능들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 영역들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발효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외에도 외국인, 우리 국내에 존재하는 이제 살아있는 개인,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했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요. 개인정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유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외국인 번호, 여권번호, 뭐 운전자 번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컴플라이언스죠. 그 외에도 국내에는 아직 다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삭스나 바젤, 뭐 또 카드 같은 경우는 PCI DSS 같은 여러 컴플라이언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PCI 카드 데이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사 요건들이 왔을 때 어떤 리포트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여러 표준 리포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변경 제어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DB를 모니터링하고 로깅하는데 정작 사실 데이터 이외의 환경 변수들,
예를 들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내일 퇴사하는 DBA가 운영 데이터를 개발이라고 바꿔놓고 개발이라고 돼 있는 환경 내에서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해 간다면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DB에 관련된 주요 환경 변수들이나 정보들이 변경된 내역들은 없는지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샘플로 오라클의 리스너 정보를 누가 고의적으로 변경했을 때 이 정보들을 OS의 시스템 내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리포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들은 이제 취약성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로깅을 하는 부분은 실시간이거나 아니면 사후, 포스트 조치에 해당을 하죠. 취약성 관리, 말 그대로 우리 DB가 우리 시스템이 업계 평균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는 해킹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취약한 부분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취약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럼 실패했습니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실패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이 내역들이 강화될 수 있고 보안들을 좀 더 강력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기 방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저희들이 중간에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실 때 DB에 직접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미들웨어나 그게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건 아니면 인하우스로 만드신 애플리케이션이든 모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환경들 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하는 계정들은 다 별개이지만 실제 미들웨어를 거쳐서 DB에 오는 계정 정보들은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이 데이터들을 가져갔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용자, 누군가 고의적으로 SQL 인젝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계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유출됐는지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최종 사용자 정보들까지도 리포팅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보안 부분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영역들이 바로 사기 방지 부분에 대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유출 방지인데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데이터에 대한 탐색입니다. 일단은 데이터 탐색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스템 내에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DB는 없을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세션을 듣고 계신 여러 DBA 분들은 나는 내가 DB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DB를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외부 업자들, 외주 업체들을 통해서 혹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DB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 환경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 불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프로세스가 길어진다거나 하면 혹은 누군가가 자기 PC에 조그마한 DBMS를 설치해서 개인정보들 우리 테스트 데이터들을 카피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DB들은 혹시 없을까? 그리고 그 DB 내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카드 정보나 개인 정보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색을 하는 부분들이 유출 방지의 제일 첫 번째 세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탐색을 해서 데이터들이 민감한 데이터들이다, 주요 데이터들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럼 이 주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정책들을 수립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정책들을 수립할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사용자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루트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루트 사용자가 시스템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DB에 대한 모든 권한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라클 정보들로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가 신용카드 정보들을 조회하려고 한다. 그러면 직무분리의 입장에서 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데이터들을 끊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누군가가 SQL문을 날렸을 때 이 데이터들을 모두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SQL문을 홀딩을 했다가 정책들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정책에 맞지 않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내역들은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 제어 영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암호화하고 데이터들을 변환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사용자들, 예를 들면 콜센터 직원한테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가 개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굳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조회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들 모두 뒷자리를 별표 처리해 놓아야 하는가? 사실은 콜센터 직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회계부서나 현업부서 아니면 DBA가 볼 때는 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여야 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DBMS 자체에는 데이터들을 변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저장을 하지만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조회했을 때는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항목들을 마스킹 처리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보안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 마스킹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영역, 접근 제어를 담당하는 가디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DB에 대한 암호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 가디엄 인크립션 엑스퍼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B에 대한 여러 파일 데이터, 그 외에도 로그 데이터, 또 미들웨어에도 여러 로그들이 존재하죠. 이런 여러 데이터들 안에 개인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된 이제 작년 그 조항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개인 식별번호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하다라는 조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한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DB에 대한 암호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데이터들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가져갔을 때 암호화된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들로 만듦으로써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스코드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하게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API 방식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고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발 공수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칼럼당 그 성능 오버헤드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스코드의 수정이 없게 되고요. OS에 대한 접근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유저가 OS로 접근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건드리려고 했고 가져가려고 했고 조회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제어들 그리고 모니터링 영역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못지않게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영역들인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암호화 부분들도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 키 관리,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키를 관리할 수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중앙 관리가 가능한지 부분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크립션 엑스퍼트는 단순히 DB에 대한 암호화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DBMS 내 여러 파일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DB에 대한 데이터 파일들, 로그들, 또한 백업 내역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미들웨어 단들, 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로그 데이터, 뭐 환경 데이터, 또 아카이브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화된 키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사용자들이 암호화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전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를 함에 있어서 가디엄 저희들이 좀 전에 소개해드릴 때 컬렉터라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 내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키들이 중앙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DB 혹은 저희들이 암호화하고자 하는 서버 내역 안에 에이전트와 통신을 하면서 관련된 내역들을 암호화하고 또 이렇게 정책들을 관리하고 권한을 분리하는. 여기서 권한 분리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DBMS에서는 DBA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보안의 입장에서는 보안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이제 다른 기술 중에는 이제 암호화 영역들을 DBMS 내에 키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DBA가 그 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무분리의 입장에서 보안 담당자가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아키텍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들 인크립션 엑스퍼트의 그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TCP 통신만 가능하면 어디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되게 되고요. 중앙에서 다양하게 어떤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보안 담당자들이 그 조그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에도 모두 확장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 도입한 월마트 같은 경우는 3만 대 이상의 굉장히 많은 서버에 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암호화 정책들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성능 부분이나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적용의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 파일들을 암호화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뭐 평문 단위, 이런 블록 단위 암호화들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클리어 기술이라는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이 아랫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블록 단위를 다 암호화하게 되면 그 내역에 관련된 인덱스나 여러 블록 정보들도 다 변경되면서 사용자들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이 접근을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헤더 정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헤더 정보들은 마스킹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실 데이터들만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게 되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빠른 성능. 실제 여기 오라클 텐지의 5억 건의 데이터에 대한 성능 부하 테스트를 한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암호화 전, 빨간색이 암호화 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CPU 오버헤드가 일부는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다른 시스템보다 다른 기술보다 훨씬 더 부하를 줄이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암호화들을 적용한 케이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DB 암호화에 대한 기능들을 간단히 저희들이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투명한 연동이라는 거죠. 투명한 연동이라는 건 뭐냐면 OS나 DB,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희들의 어플라이언스 정보들을 저장하고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게 되는 거고요. 높은 호환성. DB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파일에도 동일한 알고리즘과 암호화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DBMS,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DBMS에 대해 다 설치가 가능하고 관련된 첨부 파일이나 아카이브까지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메타클리어 기술을 통해서 성능에 또한 데이터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사용하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모두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대부분 요즘은 AES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계시죠. 또 중앙화된 관리. 다니엘 UI 내에서 다수의 서버들에 대한 통제들이 모두 가능하시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필요하시면 HA 같은 지원들도 손쉽게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고민하시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IBM이 제안 드리는 이 가디언, 인크립션 엑스퍼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문 포레스터지에서 이제 확인한 대로 보안에 대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여러 해외의 유수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사실 뭐 가디언이나 가디언 인크립션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나 뭐 텔레콤이나 또 제조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사용하고 계신 대표적인 솔루션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이구나 혹은 필요한 기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겠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스템,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ROI를 얻어낼 수 있을까들 사실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저희들이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 회사에 적용했을 때 향후 이미지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소개드린 보안 영역 외에도 사실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는 크게 11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실제 우리 업종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진단해 보는 워크숍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IBM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